이 새끼 장래 라고 조롱하면서 가해 학생들은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박민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리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건은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뻔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에 학교폭력 대응에서 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교훈 3가지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의뢰인은 중학생 A 학생이었습니다. A는 같은 반 친구들인 B와 C 모두에게 약 한 달에 걸쳐서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장애인 칸에 가두고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반복적인 언어 폭력은 물론 이 새끼 장래 라고 조롱하면서 성기를 움켜쥐거나 젖꼭지를 비트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A는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서 정말 황당한 연락이 옵니다. B 측에서도 A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성추행과 폭행을 했다면서 가해자로 맞신고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피해자였던 A가 가해자로 둔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정말 자주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저희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해 학생 B 주장은 자신이 A에게 당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베껴서 주장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 맞신고였습니다. 저희는 의견서를 통해서 첫째, B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C가 없을 때 B가 자신이 왕이라면서 A를 상대로 더 가학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다수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A가 턱돌이라고 말하면서 B의 외모를 비하한 것은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온 소극적 저항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A에 대해서는 상호 일치하는 진술 내용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즉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인 B와 C에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어서 졸업시까지 접촉, 협박, 보복금지, 그리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라는 등 매우 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학폭 대응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학교폭력은 먼저 신고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서 불리해요 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논리 구조가 이깁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신고의 동기나 경위에 의문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뒤늦게 이루어진 신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맞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법원은 신고 순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도 언제든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A가 정확히 이 위험에 놓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방어행위나 감정적인 대응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법원 역시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한 경우 이를 정당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서 실제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을 띠게 되면 쌍방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 법리의 틈을 노려서 피해자의 정당한 저항, 이것마저 폭력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일수록 자신의 대응 하나하나가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폭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겪은 일을 들으면 부모님은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두 번째로 목격자 진술, 신체 사진 등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세 번째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해자들의 행위가 학교폭력법상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더 나아가 형법상 감금, 강제추행, 공갈죄 등의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자, 이 4가지 진술, 증거, 주장, 법리를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보호받고 진짜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사건의 결과는 결코 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과 부모님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